오늘도 상차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요. 본상을 차릴 때 각종 재료들이 있고요. 뒷전상을 차릴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는데 요거는 1편, 2편으로 나눠서 본상 차릴 때 어떤 의미, 상차림이 격식, 보기 좋게 상차리는 모습, 뒷전상을 차리는 모습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종이를 길지라고 그래요. 길지, 기라를 길자에서 종이 진짜 쓰는데 요건 특이하게 아마 한양군에서만 쓰는 걸 거예요. 특히 본양거리라고 말하는 산거리, 그 다음에는 가망거리라고 하는 조상거리에서 두 군데서 노는 건데요. 이렇게 옛날 전통 방식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지꼬리를 만들어서 써야지 이게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고 늘어지지 않는데, 요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좁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좁게 만들면서도 또 여기에 뭐 이 접는 거를 7번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3번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칠성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7번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길지와 칠성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길지를 3번 접는다는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접으면 문제는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지를 잡고 춤을 출 때 이렇게 늘어져서 개 혓바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름에 100m를 뛰어와서 헐떡거리는 개 혓바닥 같이 돼서 춤춰도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길지 모습은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춤을 출 때 길지가 앞바닥에 서 있어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이런 모양을 해서 한번 종이가 서 있으라고 이렇게 빳빳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으로 만드는 의미는 한약꽃 가망거리 문서에 뭐라고 되냐면은 세귀 접어 전대 짚고 네귀 접어 후대 짚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3귀를 접으면 귀가 하나, 둘, 3개, 귀가 3개가 돼서 전대를 짓는다는 말은 우리의 앞전자를 써서 나보다 앞에 계신 조상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귀가 3개 접어서 있는 모양이 나의 조상님이다, 나의 뿌리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3이라는 세귀라는 의미는 나의 외가, 친가, 그 다음에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외가, 친가가 합쳐서 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나의 친가는 내가 있으면 친가는 뿌리가 이렇게 뿌리처럼 돼 있다. 그래서 돼지꼬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기를 접는 것이 옛날 법에 합당한 것이, 이렇게 접으면 귀가 요거는 4귀가 되잖아요. 귀가 4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4귀를 접어서 후대를 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짓는 거는 가망거리, 본양거리 의미하고 맞잖아요. 후대라는 거는 뒤후자 써서 나의 자손, 내 새끼들, 내 후배들, 후대를 말하기 때문에 조상이 내 후배는 아니잖아. 내 후대는 아니잖아. 내 앞전, 전자 써서 전대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3개를 짓는다. 어떤 부분들은 이제 꽃가를 접는 분들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꽃가를 다시 한번 접어 보여드릴게요. 꽃갈 접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려서 종이배 접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배 접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접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겹친 다음에 반을 정확하게 귀를 맞춰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때 이 꽃갈을 예쁘게 접는 요령은 뭐냐면은 이게 접힌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는 거예요. 접힌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밀어서 눌러주시면은 꽃갈이 예쁘게 접혀요. 꽉 눌러주지 않고 접으니까 꽃갈이 나중에 접었을 때 좀 맵시가 안 나본다 그러죠. 꼭 우리가 다림질 안 하고 한복 입은 상태, 그것처럼.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넓게 접을 수 있고 요 폭에 맞춰 좁게 접을 수 있는데, 요걸 조절하는 거는 한 벌을 접을 건가 2벌 접을 건가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 종이의 크기나 질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접고요. 아직도 꽃갈 못 접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땅에 가보면은 이런 거는 영상을 보시고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도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거나보다 대단한 비밀 있는 것처럼 감추고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적어도 선생님 뒤돌아 적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만들려면은 애먹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영상 많이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대신에 한 번에 안 되니까 집에서 신문지라도 사다가 벼룩시장 갔다가라도 많이 접어보세요. 아니면 A4 용지로라도 접어보시고 그때 이렇게 반드시 접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만 밀고 이렇게 여기를 안 눌렀잖아요. 이 상태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 누른 쪽하고 안 누른 쪽하고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한번 눌러줘라. 귀는 항상 이렇게 눌러줘라. 끝에를 어느 것인데 모퉁이까지 끝에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목걸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이때도 요 귀를 이렇게 더 세우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귀를 좁붓하게 더 세우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접어 놓으면은 목걸이 이렇게 조금 더 좁붓한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덜 넓게 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누구 모양이 더 이쁘다 낫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꽃가를 더 넓은 모양으로 접는 방법, 더 좁은 모양으로 접는 방법. 저는 그냥 보편 중간 정도 접게 돼요. 이렇게 비율이 여기가 이렇게 요걸 우리가 미술용어로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황금 비율. 제 강의를 들으면은 뭐 다양한 부분에 제가 좀 뻐꾸기를 좀 잘 까요. 그러니까 황금 비율로 했을 때 가장 보기 좋죠. 근데 요걸 또 어느 때 이용하냐면은 이 사람한테 정말로 나쁜 수가 많다. 나쁜 수가 많다 그럴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그 집안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히 항아리를 내모셨다든지 항아리를 깨부셨다든지 그런 영향으로 불사단지를 내모신 영향으로 이 사람한테 지금 굉장히 힘든 사고가 와 있다. 특히 삼재와 뭐 아홉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위험한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요 모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피면은 배가 됩니다. 이렇게 피면 배가 되죠. 배가 됐을 때 항상 무당들도 삼재풀이 대수대명 할 때 보통 지푸라기 인형, 이렇게 지푸라기 인형이나 북어에다가 속옷을 묶어서 이 북어를 쓰는 경우는 우리 뒷전문서에 뭐라 해야 되냐면은 원산 말뚝에 대수대명 보낸다 그래요. 원산 말뚝이라는 거는 이 지금 이 북어가 동해안 쪽에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얘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얘가 이렇게 딱딱한 북어 모습이 돼. 이 북어에서 조금 더 말리면은 이거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코다리, 이거 조금 덜 말린 상태면 코다리가 되고요. 이 북어를 더 계속 겨울에 더 눈 맞고 비 맞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여기서 물기와 기름이 더 쫙 빠지면은 황태가 돼요. 황태, 노랑태하고 되고, 노랑태 상태에서 조금 더 습기와 맞았다 하면서 여기가 약간 발효가 되면 이제 먹태가 되는 거예요. 먹태, 새카맣게 약간 검은빛이 나는 먹태. 근데 그래서 이것이 꼭 말뚝처럼 딱딱하게 됐다 해서 원산 말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원산 지방의 날씨가 북어를 말리게 도왔던 덕장이라고 덕장. 그것이 지금은 이제 대관령으로 옮겨가서 대관령에 덕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남한 쪽에서는 대관령 쪽에서 하고 북한 쪽에서는 원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원산 말뚝이라고 해요. 예전에 장애의에 주연했던 그 상도라는 드라마에서도 말뚝이 살아간다 해서 원산으로 가서 등짐 지고 가서 사왔다가 그 실패 보고 다시 이쪽 덕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 보신 기억이 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푸라기 인형 허수아비는 예전에 이걸 재용이라고 했어요. 재용이라고 해서 보통 정월달에 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원래는 재용에다가 이제 지푸라기로 만드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헝겊을 씌우지 않은 지푸라기로 만드니까 지푸라기 사이사이에 동전을 꽂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동전을 여기다가 꽂아서 사거리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동전을 주워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전을 주워가면서 내 애군을 그 사람이 가져가라. 그런데 그런 나쁜 마음보다는 그 당시에
여기다 동전을 하나 꼽아 놓으면서 놈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푼 내가 보탬이 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말로 공덕을 쌓아서 좋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나쁜 일을 제거해낸다. 그랬는데 이 원산 말뚝에 북어에다가 속옷을 싸서 묶어서 대수대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산닥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홍에다가 지푸라기 인형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종이배에다가 그 사람의 속옷 같은 거를 여기다 띄어해서 이렇게 해서 물에다 흘러가는 물에 띄워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흘러가는 물에다 하는데 요즘에는 자연보호 때문에 이거를 잘못하면은 잡혀갈 수도 있겠죠. 오염물을 방치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뭐 비닐도 나이롱이나 이런 섬유로 된 그런 옷들은 잘 썩지 않으니까 강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다가 이름을 쓴다든지 뭐 아무튼 잘 썩을 수 있는 물건을 해서 강에다 좀 띄워버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이렇게 굿상을 차리는 의미, 뒷전상을 차리는 의미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본상의 창의 규모나 크기가 좀 커진 것이죠. 그때 지금 바나나나 수박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을 하시는 분들은 저기에 칠성쌍이라고 해서 저기에다 물과 쌀과 떡을 놓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맨 윗줄에는 과거에 우리가 시루를 쪄서 떡을 올리던 그 전통을 이어서 시루를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떡집에서 떡을 맞춰서 오니까 이렇게 보통 흰떡, 가래떡, 그 다음에 임절미나 이런 찰떡 종류를 이렇게 올리고요. 가운데 가망떡을 올리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하얀 쌀가루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제 한약국 하시는 분은 봉 올린다고요. 봉. 꼭 봉우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백설기 봉 올려달라고 주문하면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거는 그 집안의 안땅제석을 의미합니다. 안땅제석을 의미하고 요것이 이제 별도로 차리는 불사상인데요. 불사상이도 이렇게 안땅제석 불사님을 의미하는 봉과 가족의 수명장수를 의미하는 가래떡과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씨앗을 의미하는 두부, 대대로 번성하는 의미에서 번성해서 수명을 장수하는 의미에서 씨앗을 상징하는 두부와 가래떡을 놓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 으뜸과일로 치는 밤대추를 그래서 밤대추 소실과 삼과일이라 그래요. 그렇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는 육아가 과일 가운데 일이 그 지금 이렇게 음료수 놓은 조자리에 보통 육아들을 많이 놓으시죠. 근데 경상도 쪽에 가면 요 자리에다 이제 칠성상이라고 해서 다시 또 쌀 7개, 꽃갈 7개, 초 7개 접어 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떤 방식을 써도 그거는 그 지역의 방식이고요. 요즘에 이렇게 또 음료수 또 조상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목마를까봐 음료수 놓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육아를 이렇게 또 다시 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지금 이렇게 부침개 전을 놓는 것도 역시 두부나 호박전 같은 경우 이 소채라고 그래요. 소채. 그때 소채라고 그래서 채소 소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얄 소자 쓴다. 그래서 깨끗하다, 깔끔하다, 정갈하다 이런 의미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물도 도라지, 고사리 이렇게 푸른 나무 쓰는데 오늘은 도라지 대신에 무나물이 왔네요. 무나물도 예전부터 우리 도라지 대용으로 많이 쓰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족이나 산적이 있는데요. 이 산적 위에 이렇게 예전에는 이 고명이라고 그러죠. 고명을 지단을 올렸어요. 고명을. 지단이라는 지라는 것은 닭을 의미하고 단이라는 알을 의미해요. 계란 지단이라 지단. 계란 지단을 이렇게 올려서 이것을 고명. 고명이라는 것은 음식을 하나에 장식하는 것이고요. 뭐 보통 이제 육고기 갈비들 쓰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술잔이 3개가 있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이 민족의 완전수. 술잔이 3개 있다 그래서 조상님이 3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밥이 세 그릇 있다고 해서 조상님이 세 분만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저쪽에 세 그릇은 친가부리, 이쪽에 세 그릇은 외가부리, 그렇게 하고 이쪽에 안땅불사님도 세 분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빌던 할머니들 모두 다 오신다는 의미고요. 저는 이렇게 거의 불사전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상상을 한쪽에다 조상옷을 놔주게 되죠.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상을 차리면은 뭐 전국에 거의 지금은 상차림의 모습들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설경 친 모습은 제가 요새 요 설경을 많이 오려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장을 오려놓으면은 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번을 좀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위로에 있는 거는 지금 상치마라고 그래서 하나의 장식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 차리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